절대 만지지 말라던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 50대 며느리는 30년 만에 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단 한 음을 누르는 순간 잊고 살았던 과거가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음악대학 수석 출신이었던 그녀. 왜 피아노를 버려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과연 이 집안은 왜 피아노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5월 어느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대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왠지 모르게 차갑고 무거웠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서윤이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3세, 결혼 30년 차.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또다시 자는 일상.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검진 때문에 나갔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윤희 혼자뿐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오후는 드물었죠. 윤희는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뚜껑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어요. 윤희가 걸레로 닦아내자 검은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 이건 아버님 유품이야. 남편이 결혼 초부터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이 피아노는 그저 거실 장식품이었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조율도 하지 않아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가 얼마나 좋은 악기인지. 윤희는 피아노 의자를 살짝 당겨 앉았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던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하기 전 23이었던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의자에 앉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건반이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손은 건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석처럼 붙어 있었죠.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한 음을 눌렀습니다. 도 음이었어요. 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피아노 소리. 조율이 안 돼서 음이 조금 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윤희는 다른 손가락으로 레 음을 눌렀어요. 미, 파, 솔. 하나씩 음을 눌러가며 윤희는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고 윤희는 급하게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윤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냥 피아노 소리인데, 그냥 음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도, 미, 솔 화음을 눌렀죠. 그 화음을 듣는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3, 음악대학 졸업 연주회. 수석으로 졸업하던 그날. 무대 위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서윤희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대학 역사상 최고의 연주였어요. 교수님이 축하해 주셨죠. 외국 유학 준비하세요. 당신은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유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죠.
윤희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얼굴을 감쌌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윤희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는 피아노를 포기해야 했을까? 왜 내 꿈을 접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후회와 아픔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5시쯤 돌아올 거예요. 남편은 7시에 퇴근하고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건반을 봤어요. 조금만 더 쳐볼까?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들킬 일도 없어. 윤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죠. 창문 밖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대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했어요.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고 멜로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조율이 안 돼서 음이 약간 틀어져 있었지만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주하는 동안 윤희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서윤이었어요. 음악을 사랑했던, 피아노를 치며 행복했던 그 시절의 윤희. 곡이 끝나고 윤희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여운이 거실에 맴돌았어요. 윤희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소리인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4시였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닦았어요. 흔적을 지우려 했죠. 그리고 의자를 원래 위치로 밀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금지됐던 그 피아노. 오늘 처음으로 만진 그 피아노.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일도 쳐볼까?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만.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윤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피아노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친 그 음들, 그 멜로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5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윤희야, 집에 있었어? 네, 어머님. 검진 어떠셨어요? 윤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건반을 누르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자신. 윤희는 그 감각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윤희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설거지까지 빠르게 끝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는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거든요. 오후 2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거예요. 윤희는 잠시 기다렸다가 현관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나갔네요.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윤희는 피아노를 봤습니다. 어제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희는 망설임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거든요. 건반 덮개를 열자 하얀색과 검은색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윤희는 손을 뻗어 도 음을 눌렀어요. 팅 어제와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가 지어졌죠. 윤희는 오른손으로 간단한 스케일을 연주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직 괜찮네.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손가락이 아직 기억하고 있어. 기뻤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양손으로 간단한 연습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체르니 연습곡이었어요. 대학 시절 매일 쳤던 곡.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고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윤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희는 연주를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아팠어요.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기분 좋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낯익은 멜로디였습니다. 윤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였지? 기억을 더듬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죠. 윤희는 기억나는 대로 멜로디를 쳐봤습니다.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서정적이면서도 슬픈 느낌이 있었죠. 윤희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을 따라 움직였어요. 곡이 끝나갈 무렵 윤희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 이거 대학교 4학년 때 작곡한 곡이었어요. 윤희는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도 했었거든요. 그 곡은 졸업 작품으로 제출했던 거였습니다. 교수님들이 극찬했었죠. 이 곡은 정말 대단해요. 출판해도 될 수준이에요. 하지만 윤희는 출판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요. 내가 이런 곡을 만들었었구나. 윤희는 새삼 놀라웠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윤희는 다시 그 곡을 처음부터 쳤습니다. 이번엔 더 감정을 실어서 연주했어요. 슬픔, 그리움, 후회, 희망. 모든 감정이 멜로디에 녹아들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윤희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3, 대학교 4학년이었던 그때. 음악만 생각했던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때. 곡이 끝나고 윤희는 한참을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있었습니다. 여운이 너무 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왜 이렇게 슬플까? 윤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곡인데, 내가 연주한 건데.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이 곡이 자신의 과거를, 포기한 꿈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죠. 윤희는 피아노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악보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악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윤희는 악보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클래식 거장들의 곡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연주했던 곡들이겠죠. 그런데 악보를 넘기다가 윤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필체가 보였거든요. 악보 여백에 연필로 적힌 메모.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 다시 연습, 템포 주의. 윤희는 그 필체를 똑똑히 기억했어요. 대학 시절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윤희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악보가 왜 시아버지 서랍에 있는 걸까요? 악보를 더 자세히 보니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희. 틀림없는 자신의 악보였어요. 윤희는 다른 악보들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윤희의 악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모든 악보를 처분했었거든요. 친정집 창고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버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윤희는 악보를 한 권 꺼내 펼쳤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곡. 악보 곳곳에 자신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때 악보 사이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어요. 윤희는 그걸 집어봤습니다. 오래된 메모지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연주 내가 쓰겠다. 강일수. 강일수.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메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연주를 쓰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윤희는 다른 악보들도 확인했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메모가 발견됐어요.
이 해석 좋다. 이 부분 참고 내 연주에 사용. 모두 강일수의 필체였습니다. 윤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의 연주 음반은 명반으로 꼽히죠. 특히 쇼팽 해석이 뛰어났다고 평가받아요. 설마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다시 봤습니다. 자신의 메모, 자신의 해석, 자신의 연주법, 그리고 시아버지의 메모. 이걸 사용하겠다. 충격이 밀려왔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해석을 가져간 걸까요? 자신의 연주 방식을 따라한 걸까요? 윤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윤희는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더 많은 악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보 맨 밑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죠. 표지에는 연주 노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서윤희의 해석을 참고하여 내 연주를 완성한다. 그녀의 감성과 테크닉을 흡수하되 내 이름으로 발표한다. 1995년 3월. 1995년 3월. 윤희가 결혼한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윤희는 공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럼 시아버지의 명성은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내 연주를 훔쳐서 만든 거였어?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윤희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 자신이 왜 피아노를 그만둬야 했는지, 왜 음악을 포기해야 했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공책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995년 4월 서윤희의 쇼팽 녹턴 해석 완벽하다. 특히 중간 부분 루바토 처리가 탁월함. 이 부분을 내 연주에 그대로 적용. 다음 달 음반 녹음 때 사용 예정. 윤희는 그 날짜를 봤습니다. 1995년 4월. 결혼하고 한 달 후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새 음반을 녹음한다며 며칠간 집을 비웠었죠. 윤희는 그저 응원했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연주를 훔쳐서 녹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995년 6월 음반 발매. 평론가들이 극찬. 강일수의 쇼팽 해석은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 더 섬세하고 감성적이다라는 평. 물론 그건 서윤희의 감성이지만 세상은 내 이름만 기억할 것이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해석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시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가져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계속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995년 9월 윤희에게 피아노 그만두라고 설득 완료. 며느리가 피아니스트 활동하면 내 음악과 비교될 위험이 있음. 남편 내 아들을 통해 압박. 현실적으로 생각해. 결혼했는데 무슨 피아니스트야. 집안일이나 해. 윤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자. 당시 윤희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의 지시였던 거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숨기기 위해,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1996년 3월 윤희의 작곡 악보 발견. 대학 졸업 작품. 매우 훌륭한 곡. 이 멜로디 일부를 내 세 곡에 사용하기로 결정. 윤희는 이미 음악 포기했으니 알 리 없음. 윤희는 공책을 던지고 싶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곡까지 훔쳐갔다니.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일어나 피아노 위 액자를 봤습니다. 시아버지 강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자상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윤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30년 동안 존경했던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 지내고 기일마다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윤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3,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교수님들은 모두 윤희의 재능을 인정했죠. 서윤희 학생은 우리 대학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졸업 연주회 때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윤희가 쇼팽 녹턴을 연주하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고 3초간의 정적 후 폭발적인 박수가 쏟아졌죠. 브라보, 브라보. 객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윤희는 무대에서 인사하며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사실이 기뻐서. 그날 객석에 강태민도 있었습니다. 윤희의 남편이 될 사람. 그는 연주 후 백스테이지로 찾아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 연주 들으면서 울었어요. 윤희는 태민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윤희의 음악을 응원했고 항상 연습실까지 데려다 줬죠. 6개월 후 태민이 청혼했습니다. 윤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음악도, 당신의 꿈도 모두 응원할게요. 윤희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일수가 윤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며느리가 피아니스트라니 좋군요. 하지만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죠. 음악은 취미로만 하세요. 윤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태민도 아버지 편을 들었죠. 여보, 아버지 말씀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오빠, 나한테 음악은 인생이야. 꿈을 포기하라고? 윤희가 항변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무대에서 공연하면 체면이 안 서.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음악을 응원했잖아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을 따로 불러서 지시했다는 걸. 태민아, 윤희가 피아노 계속하게 두면 안 돼. 걔 실력이 너무 좋아. 내 음악과 비교되면 곤란해. 어떻게든 그만두게 해. 강일수의 명령이었어요. 태민은 아버지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같이 윤희를 설득했어요. 여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자. 굳이 고생하면서 무대에 설 필요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윤희는 한 달 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했죠. 윤희야, 이제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피아노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 결국 윤희는 굴복했습니다. 모든 연주 일정을 취소했어요. 유학 준비도 중단했죠. 악보와 피아노 관련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친정 창고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윤희의 음악 인생은 끝났어요. 24, 가장 빛날 나이에, 가장 음악을 하고 싶은 나이에. 윤희는 며느리가 됐고 나중엔 엄마가 됐고 평범한 주부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희는 알았어요. 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시아버지가 자신의 재능을 빼앗기 위해 음악을 포기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자신의 음악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윤희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05년 12월 내 마지막 음반 녹음 완료. 이번에도 윤희의 악보를 많이 참고했다. 그녀는 정말 천재였다. 하지만 세상은 영원히 내 이름만 기억할 것이다. 완벽한 승리다. 윤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승리라고?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서윤이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학 시절 작곡했던 그 곡을 쳤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연주했어요. 이 곡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연주가 끝나고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시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윤희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곧 돌아올 시간이에요. 윤희는 서랍을 정리하고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윤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긴 것을 되찾는 싸움. 침묵 속에 묻혔던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 윤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매일 오후 혼자 있을 때 피아노를 쳤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과감하게.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실력이 점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윤희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 분명히 누가 치는 것 같은데. 윤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하지만 윤희는 밤에 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오후에만 쳤거든요. 어머님, 피아노 소리요? 누가 칠 리가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들렸어. 어젯밤에도, 그제밤에도. 쇼팽인가, 그 곡 말이야. 아버님이 자주 치시던. 태민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환청 아니에요? 요즘 신경 쓰이는 일 많으셔서.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환청이라니. 분명히 들었다니까. 식사 후 태민이 윤희를 불렀어요. 여보, 혹시 당신 피아노 친 적 있어? 윤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피아노를 쳐? 만지지도 말라고 했잖아. 그래, 그렇긴 한데. 태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봤어요. 어머니가 자꾸 피아노 소리 들린다고 하시니까. 혹시 몰라서.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킨 건 아니겠지?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윤희는 평소처럼 피아노를 쳤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연주했어요. 소리를 작게 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연주 중간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윤희야, 집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님. 윤희는 급하게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닫는 바람에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윤희를 쳐다봤어요. 윤희는 피아노에서 떨어져 서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먼지 닦고 있었어요. 먼지? 시어머니가 피아노를 봤습니다. 피아노는 깨끗했어요. 윤희가 매일 닦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피아노가 너무 깨끗한데? 제가 자주 닦아요. 먼지 쌓이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피아노 뚜껑을 열어봤어요. 건반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팅 소리가 났어요. 조율도 되어 있네? 시어머니가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일주일 전에 조율사를 불렀었거든요. 시어머니 외출한 사이에. 그게 제가 업체에 전화해서 조율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건반이 상할 것 같아서요. 내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좋은 의도? 이 피아노는 아버님 유품이야. 함부로 손 떼면 안 돼.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참 윤희를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 퇴근하자마자 윤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들었어. 피아노 조율했다고? 응. 건반이 상할까봐.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에 온순했던 그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래? 조율한 게 뭐가 잘못이야? 윤희가 반박했어요. 잘못이라니. 그 피아노는 아버지 유품이야. 함부로 손 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태민이 짜증을 냈습니다. 윤희는 이상했어요. 피아노 조율한 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빠,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 피아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단순히 유품이라서?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희는 태민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줘. 윤희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 유품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윤희는 확신했어요. 태민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피아노와 관련이 있다는 걸. 윤희는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윤희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강일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클래식 거장 강일수, 그의 쇼팽 해석은 세계적 수준. 강일수의 마지막 음반, 사후 10년 만에 재발매. 천재 피아니스트 강일수를 추모하며 윤희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모두가 시아버지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그의 쇼팽 해석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죠. 그 해석이 누구 것인지. 윤희는 시아버지 음반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집 서재에 CD가 보관돼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쇼팽 녹턴 2번. 윤희가 가장 좋아했던 곡. 그리고 윤희의 해석으로 연주했던 곡. 음반 속 연주를 듣는 순간 윤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루바토 처리, 페달 사용, 강약 조절. 모든 게 윤희가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단순히 참고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복사한 거였어요. 윤희는 음반을 끄고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음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꿈을 꿨어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은 가득 차 있었고 조명이 자신을 비췄어요. 윤희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나 윤희를 무대에서 끌어냈어요. 이건 내 무대야. 내가 설 곳이 아니야. 시아버지가 윤희 자리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윤희는 무대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윤희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은 시아버지에게만 향해 있었죠. 윤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가 보였어요. 윤희는 천천히 다가가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윤희는 한 음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팅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윤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음악을 되찾을 거야. 윤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피아노를 숨어서 치지 않았어요. 대놓고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남편이 화를 내도 상관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윤희는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책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윤희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정리했죠. 그러다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박스였어요. 윤희는 박스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악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윤희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대부분 음반 계약서나 공연 관련 서류였어요. 하지만 박스 맨 밑에서 익숙한 필체의 악보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이라고 적힌 악보. 윤희가 대학 시절 작곡했던 그 곡이었어요. 하지만 표지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제목 위에 다른 제목이 더 씌워져 있었거든요. 앨범날의 기억 작곡, 서윤이될 회상 작곡, 강일수.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작품 위에 시아버지 이름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악보를 펼쳤어요. 자신이 쓴 음표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여기저기 시아버지의 수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수정 너무 여성적임. 여기는 더 강하게 남성적인 느낌 필요. 윤희는 그 메모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곡을 남성적으로 바꿔서 자기 작품이라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윤희는 다른 서류도 확인했어요. 그 중에 음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997년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읽는 순간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강일수 작곡, 신곡 회상 음반 계약. 저작권료 1억 원. 자신의 곡으로 시아버지가 1억 원을 받은 거였어요. 윤희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계약서 밑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강태민아 아버지로부터. 윤희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민에게. 윤희의 재능은 위협적이다. 그녀가 다시 음악을 시작하면 내 명성에 금이 갈 것이다. 반드시 막아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날짜는 1995년 2월. 윤희와 태민이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윤희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는 더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태민이 시아버지에게 보낸 답장을 찾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희가 피아노를 포기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하겠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아버지와 공모해서 윤희의 음악 인생을 빼앗은 거였어요. 윤희는 거실로 나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곡했던 그 곡을 쳤어요. 봄날의 기억. 아니, 회상이라고 도둑맞은 그 곡을. 연주하는 동안 윤희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30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곡이 끝날 무렵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민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민은 윤희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윤희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태민 앞에 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민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든 곡이고 내가 쓴 악보야. 근데 시아버님 이름으로 발표됐더라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편지. 오빠가 시아버님한테 받은 거 맞지? 나를 막으라고, 피아노 못하게 하라고.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오빠가 알고 있었던 거 맞지? 윤희가 소리쳤어요. 태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윤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속였으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내려는 거였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시아버님이 내 음악을 훔쳐갔다는 것도, 내 작품을 자기 거라고 발표했다는 것도. 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명령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어때?
내 꿈은? 내 인생은?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어. 음악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그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태민이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윤희는 태민을 밀쳐냈습니다. 나 알아. 오빠가 나랑 결혼한 이유도. 윤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시킨 거지. 내 재능을 묻어버리려고.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막으려고. 태민은 부정하지 못했어요. 윤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강일수는 아들에게 지시했었습니다. 윤희를 결혼시켜라. 그래야 음악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오빠, 나를 사랑한 적 있어? 윤희가 물었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윤희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거짓이었네.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여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윤희는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 놓인 시아버지 액자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자가 깨지며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윤희가 선언했어요. 나는 내 음악을 되찾을 거야. 시아버님이 훔쳐간 것, 오빠가 빼앗아간 것, 전부 다. 태민이 황급히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다고? 진실을 밝히는 게 소용없어? 윤희는 태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세상에 알릴 거야. 강일수가 누구 음악을 훔쳐서 명성을 쌓았는지, 누구 재능을 빼앗아서 거장이 됐는지. 태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럴 순 없어. 아버지 명예가 망가져. 우리 집안이 망가진다고. 이미 망가졌어. 거짓 위에 세워진 명예 따위. 윤희는 서재로 가서 모든 서류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증거들이었어요. 시아버지의 공책, 편지들, 악보, 계약서. 모든 것. 뭐 하는 거야? 태민이 윤희를 막으려 했어요. 비켜. 윤희가 태민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언론사. 태민이 윤희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러면 우리 다 끝장이야. 이미 끝났어. 30년 전에. 윤희는 팔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증거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윤희가 물었어요. 본인은 이미 고인이지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예회복 소송도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증거가 충분하긴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윤희를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할 겁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윤희가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민은 계속 전화했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족 생각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윤희는 마지막 문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윤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태민이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었죠. 어머님. 윤희가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를 보더니 눈을 떴어요. 윤희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한테 들었어. 내가 아버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고. 어머님, 그게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 명예를 내가 무너뜨리려 해. 하지만 어머님, 진실은. 진실? 무슨 진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제 음악을 돌려받고 싶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고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 넌 이미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잖아. 편하게 먹고 살고 아들도 낳고. 뭐가 불만이야? 윤희는 가슴이 막혔어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래,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난 그저 우리 집안이 지켜지길 바랄 뿐이야. 태민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잊고 살자. 잊고 살아? 윤희가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쉽게 말하네. 오빠가 뭘 잃어본 적 있어? 나도 힘들었어. 태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늘 아래서 평생 눈치 보며 살았다고.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윤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빠는 가해자야.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했잖아. 시아버님과 함께.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무슨 피해자야?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윤희야, 제발 부탁이야. 소송 취하해. 우리 집안 생각 좀 해줘. 집안요? 윤희가 웃었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시아버님이 제 음악을 훔쳐간 거.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 소리야? 모르셨을 리 없어요. 시아버님이 제 악보 가져가는 것도, 제 작품 발표하는 것도.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윤희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도 공범이셨네요. 공범이라니.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난 그냥 남편을 도왔을 뿐이야.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니야? 도리라고요? 다른 사람 작품 훔치는 걸 돕는 게 도리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넌 몰라.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살아야 했어. 아버님 명성이 떨어지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윤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망쳐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했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편하게 살았잖아. 돈 걱정 없이, 굶을 걱정 없이. 돈이 전부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꿈은요? 제 재능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여자가 무슨 꿈이 필요해. 가정 잘 지키면 그만이지.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뭐?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소송도 진행할 거고요. 태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30년 만에. 윤희는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따라왔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들. 윤희가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이미 성인이야. 자기 인생 살고 있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충격받을 거야. 오빠가 나한테 한 짓보다 충격적일까? 윤희는 옷가지를 가방에 담았어요. 태민이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30년이야, 30년. 윤희는 태민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빠는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 사랑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그게 용서될 것 같아? 태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고칠게. 하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늦었어.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어. 진작 사과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윤희는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울고 있었어요. 윤희야, 제발. 어머님,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살았던 집, 30년 참았던 삶. 이제 끝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유로웠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과 저작권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윤희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윤희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원룸에 작은 전자 피아노를 샀어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감정은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강일수 씨의 음반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상하고 싶대요. 윤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협상이요? 네. 소송 취하 대신 합의금을 주겠대요. 꽤 큰 금액이에요. 얼마요? 5억 원입니다. 윤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5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할게요. 네. 왜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윤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고 음악계 관계자들도 있었죠. 강일수의 명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윤희는 증언대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던 건 시아버지가 제 음악을 훔쳐갔다는 거였어요. 윤희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시아버지의 공책, 편지, 악보, 계약서,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강일수 씨의 필체가 맞습니다. 그렇다 해도 30년 전 일인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 졸업 작품 악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수님들의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윤희의 대학 교수님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서윤희 학생은 천재였어요. 특히 그녀가 작곡한 봄날의 기억은 정말 훌륭한 곡이었죠. 그 곡이 나중에 강일수 씨의 회상으로 발표됐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멜로디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증언이 이어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클래식 거장 강일수, 표절 의혹, 며느리 음악 훔쳐 명성 쌓아. 음악계가 술렁였어요. 강일수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윤희를 비난했어요. 돌아가신 분 명예를 왜 훼손하나? 돈 때문 아니냐? 윤희는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빼앗긴 제 음악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윤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공연장을 빌려서 연주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30년 만에 무대였습니다. 공연 날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5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윤희에게는 소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윤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가 30년 전 작곡한 봄날의 기억입니다. 강일수 씨의 회상으로 알려진 그 곡이에요.
하지만 원래 제목은 봄날의 기억이었고 작곡가는 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원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관객 앞에서 치는 피아노.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윤희는 첫 음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윤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오히려 30년의 아픔이 음악에 더 깊이를 더했습니다. 객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모두가 빠져들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23이었던 자신이 이 곡에 담았던 감정을 떠올리며 봄날의 따뜻함, 첫사랑의 설렘, 미래에 대한 희망.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윤희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도 함께 담았어요. 곡은 더 풍성해졌고 더 감동적이 됐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윤희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 30년 만에 다시 받는 박수. 윤희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공연 후 많은 사람들이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이 진짜 작곡가였군요. 응원합니다. 윤희는 그들과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공연 영상은 SNS에 퍼졌어요.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윤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작곡가는 서윤이었네요. 강일수 표절 맞는 것 같아요. 윤희 씨 응원합니다. 30년 만에 복수, 통쾌하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욕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해요? 돈 노린 거 아니에요? 윤희는 악플에 상처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다시 세상에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윤희는 계속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공연, 세 번째 공연. 관객 수가 점점 늘었어요. 50명에서 100명, 200명으로. 윤희의 음악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판사는 윤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강일수 씨는 서윤희 씨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료 및 위자료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의 승리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인정받았다는 것,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것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재판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강일수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음반 회사는 그의 CD 판매를 중단했고 추모 음악회도 취소됐어요. 태민과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위자료와 저작권료를 지급하느라 재산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태민은 직장도 잃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태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윤희는 자유로워졌어요. 30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우의 말에 윤희는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윤희는 받은 돈으로 작은 음악 학원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피아노 학원.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간판. 30년 만이었습니다. 학원에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정성껏 가르쳤어요. 자신이 받지 못한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피아노 배우면 저도 피아니스트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윤희는 또한 작곡도 다시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발표했어요. 윤희의 음반도 나왔습니다. 서윤의 봄날의 기억. 원래 제목으로, 원래 작곡가 이름으로. 음반에는 윤희가 대학 시절 만들었던 곡들이 담겨 있었어요. 음반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평론가들이 극찬했어요. 서윤희의 음악은 깊이가 있다. 30년을 기다린 보석. 진정한 거장은 서윤희였다. 윤희는 전국을 돌며 연주회를 열었어요. 객석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윤희의 음악을, 윤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연주회 후 한 젊은 여성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포기할 뻔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해서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지금은 음악하고 있어요. 행복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윤희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윤희는 또한 음악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장학생들의 연주회도 열었어요. 윤희는 무대 뒤에서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자신 있게 연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저 아이들이 이루는구나. 윤희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윤희는 예전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윤희는 잠시 집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벗어났으니까요. 윤희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윤희의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에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윤희는 매일 아침 피아노를 쳤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진우가 놀러 왔어요. 윤희는 점심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어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에 취직하셨대요. 그래, 다행이다. 윤희는 진심이었어요. 태민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어요. 엄마는 요즘 어때요? 진우가 물었어요. 행복해.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니까. 보기 좋아요,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진우야.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엄마 꿈 응원해요. 진우가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돌아갔어요. 윤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피아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그 감촉.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이었어요. 윤희는 봄날의 기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름답고 슬프고 동시에 희망적인 선율. 윤희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어요. 곡이 끝나고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윤희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는구나.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윤희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 3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어요. 악보에 음표를 하나하나 그려 넣으며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이 음표들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었어요. 윤희의 것이었고 윤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거였으니까요. 몇 달 후 윤희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서윤의 다시 시작. 표지에는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윤희의 손이 찍혀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음반 발매 기념 연주회가 열렸어요. 대형 공연장이었습니다. 천석이 모두 매진됐어요. 윤희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서윤희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스태프가 알려줬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윤희를 비췄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윤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다시 시작의 첫 음.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30년의 아픔, 30년의 침묵,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객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윤희의 음악만이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곡이 끝나고 3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윤희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룬 꿈.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무대. 퇴장하는 윤희에게 꽃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윤희는 꽃을 안고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앙코르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희는 다시 무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졸업 연주회 때 쳤던 쇼팽 녹턴을 연주했어요. 자신만의 해석으로, 누구도 훔쳐가지 못한 자신만의 음악으로. 공연이 끝나고 윤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3세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다워졌어. 윤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서윤희로 살고 있어.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무대에 섰다. 30년 늦었지만 후회는 없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고 침묵으로 얻은 것은 결국 침묵 속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윤희는 일기장을 덮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이름으로.